말하는 정당방위는 뭔가요? 네, 한 3가지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현재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현재, 맞아, 아까 현재. 얘기하신.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된 후에 네. 반격을 한다면 그것은 복수지, 정당방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해요. 방어. 세 번째는 이상윤 씨가 말씀하셨는데 정도의 문제예요. 정도. 말하자면 어디까지나 정당 방위이기 때문에 네.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안에서 행위만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는 안 된다라는 아.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정당방위로 이렇게 판결이 나면 네. 그러면 뭐 어떤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아예? 네. 놀라셨어요. 아니, 그래요? 정당. 그러니까 아예 그런 진짜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정당방위잖아요. 주장하는. 아니 근데 이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은 어때요? 좀 다른데 약간 제압하면서 범하는 행동들이 이제 범죄냐 아니냐를 봤을 때 정당행위에서는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동시에. 그럼 정당 방위지만 책임은 있다. 네. 어차피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애들 있거나 하면은 거기에도 이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지난 5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점주 A씨가 노인 2명을 깨우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 것 같다. 한 노인이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머. 또다시 흉기로 찌르려는 70대 노인과 말려야 돼. 막는 30대 남성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30대 남성에게 맞은 노인들이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또다시 공격하려고 하자 발차기로 제압합니다. 저건 안 되지. 그리고 손에 든 흉기도 빼앗았습니다. 흉기를 빼앗은 젊은 남성이 자리를 피하면서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인이 전치 5에서 6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편의점주는 흉기에 찔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한 건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이건 뭐 1000%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거는 가위에 찔린 상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한 증거가 있잖아. 게다가 아직 흉기를 갖고 있다. 맞아요. 네, 갖고 또 내 가게 앞이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제압 안 하면 거기 지나가시는 분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찔릴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사실 이거는 정당방위.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제압하고 그다음에 그제서야 가위를 뺏을 수 있었다고 한 거 보니까 이건 정당방위일 거란 생각 들어요. 네, 경찰에서는 이게 이제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다라고 해서 상해죄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상해죄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은 자기가 이제 피해자로 될 줄 알았는데 피의자로 소환을 당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된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한 결과 이것은 정당방위가 맞다라고 해서 맞아요.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잘 됐다. 다행이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저는 1000%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이거 복수나 응징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정도의 비례가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실무와 재판에서는 흉기 여부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중요하죠. 이 경우는 흉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예전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싸우고 이러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증인들끼리 얘기를 했던 뭐 서로 엇갈리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CCTV가 다 있어요. 그렇지. 화면상으로 상황이 다 보이니까 네. 이제는 판가름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면도 좀 정당 방위가 좀 인정되는 폭이 넓어지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 다행이다. 네.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던 강도가 집주인이 쏜 공기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어머. 새벽 3시 40분쯤 칼을 들고 침입한 괴한이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했을 때 어떡해. 거기에서 애들 목에 칼을 대고 반면에 저한테 대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거는 범인은 계속해서 금품을 요구하다 윤 씨가 발사한 공기총에 머리와 복부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늘 오후 5시 반쯤에 숨졌습니다. 자, 과연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을까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서 있는데 뭐 칼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과잉인데 저는 중요한 게 자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는 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 목에 칼을 대고 저한테 대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일촉즉발이잖아요. 여기 칼이 이렇게. 그래서 저 상황이면 만약에 저희 딸 목에 칼이 이렇게 들이댔고 바로 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방아쇠가 당겨질 수밖에 없는. 저는 인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하신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기총은 사실 뭐 다리 같은 데만 쏴도 충분히 조금 제압이 됐었을 것 같은데. 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위에랑 뭐 아래. 명사수냐고. 아니 그걸 어떻게, 자, 다리 빵! 허리 빵! 이거 어떻게 쏴? 왜냐면 공기총이 집에 있을 정도라면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머리와 복부를 맞췄으면 명사수긴 합니다. 명사수예요? 네, 명사수네요. 머리와 복부를 맞췄으면. 그쵸. 총 때문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총기 허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도의 문제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 만약에 칼을 목에 대고 있어, 딸 목에. 맞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진짜 정말 막말로 안 쏘면 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럼. 상황인 건데. 쏴야 돼요, 맞아요. 쏘긴 쏴야 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벌을 받더라도 쏘긴 쏘죠. 근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다리 정도. 다리 정도. 아니 다리를 쏘잖아요? 그럼 찔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는 그러니까 아빠가 하신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맞아,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집주인은 정당 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잘 됐다.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했기 때문에 네네네네. 총을 쏴서 이렇게 파괴하는 것 말고는 이 침해를 방법은 방법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맞아요. 했던 겁니다. 칼인데요. 정확히 맞췄네요, 제가. 저도 맞췄는데. 저도. 전 요 전 것도 맞췄어요. 만취 상태인 50대 남성이 소방 공무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갑자기? 그러게요. 소방 공무원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팔로 남성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려 짓눌렀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전치 6주의 종아리와 발목 골절 상해를 입었으며 소방 공무원은 상해 혐의로 고발당했다라고 하네요. 소방 공무원의 행위는 과연 정당방위일까요? 당연히 정당방위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업무 방해도 해당될 것 같아, 이거는. 게다가. 그렇죠. 이 소방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어떻게 보면 집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적절하게 따라주는 것도 좀 필요한데 그거를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서 제지했다? 저는 이거는 뭐 제지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뭐 이거는 너무 정당방위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목덜미 쪽을
누르면서 제압을 했는데 또 다친 데는 종아리하고 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난동을 피우다가 자기가 자기 다리를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소방 공무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너무하다.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요. 네. 이 소방관의 행위가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욕설을 하고 덤벼드니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공격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아마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판단은 바탕에 있었을 거예요. 소방 공무원이 경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했으면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소방 공무원과 이 사람과의 격투 과정이라고 본 것 같아요. 아, 격투 과정. 아니, 소방공무원 분들, 환자들, 정말 저런 환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객들. 꼭 참다가 저렇게 된 걸 텐데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뭐가 정당방위입니까? 그러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게 유죄가 선고가 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더 위축이 돼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당방위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의 법관적에는 부합하잖아요. 내가 공격을 받았는데 나 방어할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왜 범죄야? 왜 법은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는가? 근데 법에는 이 정의라는 것 말고 정의에 못지않은 또 다른 가치가 있거든요. 뭐예요? 질서입니다. 질서. 정의 말고도 이 질서라는 가치를 거의 동등하게 추구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했다가 자칫 폭력을 암암리에 좀 허용하게 되는 그런 무질서가 확산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라는 명분 하에 폭행을 쉽게 용인해주는 그런 것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상당히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요건이 좀 너그럽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책에 있잖아요. 캐슬 독트린이라고. 네. 캐슬이라는 게 내 안, 내 성.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셨다. 내 집. 그 내 집에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침입할 수 없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걸 총으로 쏘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정당방위거든요.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왔다고 총을 쏴 상해를 입혀도 처벌받지 않는데요. 미국이 땅이 굉장히 좀 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땅이나 공간에 사람이 침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경찰을 원래 불러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지금도 불러봐도 뭐 법원에서 불러보면은 뭐 30분 이상 기본으로 걸리는데 그러면은 스스로 방어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만약에 누가 들어와서 총 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맞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좀. 타일러도 갖고 있나요? 총이요? 네. 저는 없는데 우리 어머니 집에는 있어요. 근데 다룰 수 있어요, 타일러? 저는 안 다루고요. 누나는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의견들이 다르게. 근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한번 그 백인 남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 흑인 애를 쏴서 그때 막 흑인들 난리 났었어요. 그거 있죠? 네네, 그게 이제 진머만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인데. 히스패닉계로 자경단 활동을 하던 28살 진머만은 후드티 차림의 17살 흑인 소년 마틴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마틴이 마약에 취한 듯 수상해 보였다는 게 진머만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마틴은 총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전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머만이 정당방위로 무죄가 됐어요. 어머!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재판에서 진머맨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자경단원 진머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흑인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난 소외와 폭동이 일어나서 큰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게 또 정당방위를 또 인정을 또 해주니까 문제가 사회 불안 요소가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